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법률 조항이 재판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법원이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위헌 제청을 하였을 때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 다시 계속 이 법률이 여기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해서 법원이 적용됨을 전제로 해서 위헌 법률 제청을 한 경우, 아직 법원의 그 해석이 확립된 바 없어 당해 형사사건의 적용 여부가 불명인 상태에서 검사가 그 적용을 주장하며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적시하였고 법원도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재판의 전세를 긍정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여온 이상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틀리게 구성이죠. 그러니까 재판의 적용 여부 불확실하다면 법원이 적용 가능성을 전제로 위헌 제청을 하였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좋은 지문이에요. 이런 거는 그럴듯하잖아요. 자, 계속해서 판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해드리는 판례들, 가령 그 재심 사건,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행정법에서 논의되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헌법이 이제 그러니까 망라에서 판례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이렇게 정리해내는 게 굉장히 이렇게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대로 간략간략하게 포인트 위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좋아요. 자, 당해 사건이 형사 사건에서 청구인이 무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적용 법조에 대한 전제성 인정 여부. 자, 이게 이제 재심 사건에서 이제 논의되는 영역인데, 자, 그러면 재심 사건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재심이 뭔가?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 판결에 중대한 사실 오인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분리해서는 안 돼요. 확정 판결을 시정하는 비상 구제 절차. 그러니까 기판력을 깨면서 들어가니까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재심은 확정 판결에 대한 비상 구제 절차라는 점에서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제도인 상소와 구별. 상소와 구별되는 게 어디야? 확정되느냐, 확정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사실 오인, 여기 사실 오인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 절차라는 점에서 비상 구제 절차이긴 하지만 확정 판결의 법령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구제 절차가 뭐예요? 비상 선고. 이거 형사소송법에 해도 이게 후반부에 나와서 이런 거 잘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시험에 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서 한번 이렇게 쓱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한 제도이므로 무죄 선고 등을 받은 자가 무죄보다 더 유리한 건 없잖아요. 유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재심 이게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형사소송법 420조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위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오인의 오류, 원판결에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 판결의 위조 또는 변조, 그럼 사실 오인으로 가죠. 원판결에 증거된 증언감정, 번역이 확정 판결의 허위, 그럼 사실 오인으로 가죠.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게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의 증명, 무고 증거된 재판이 확정 재판에 변경된 때 이래서, 그러니까 사실 오인과 관계, 사실 오인이 있으면 시정해 줘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심의 어떤 그거예요. 그래서 당해사건 형사 무죄 확정 판결 선고받은 해당 적용범죄 전신 무죄를 받은 사람이 재심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죄 확정 판결 선고를 받는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당해사건 형사사건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는 처벌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죠. 어차피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 재심 청구의 대상인 원판결에 적용된 구변호사법 정의 재심 청구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돼.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자
재심 절차는 2단계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재심 개시 절차와 재심 심판 절차는 2단계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심 개시 절차는 재심 사유 유무 아까 봤죠? 자, 여기 더 있어요. 6호 7호 막. 근데 여기만 이렇게 간략하게 적었어요. 재심 사유 유무를 심사해 다시 공판 절차에서 심판할 것인지 만지 판단하는 거 아닌 사전 절차. 그래서 재심 개시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까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고 나아가 재심 사유가 재심 대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어떤 실체적 사유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만. 그래서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안에서 이제 본원 판단. 그래서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재심 사유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으면 재심 사유가 있는 걸 판단하여 재심 결정이 된 후에 다시 아까 원판결 그 확정 판결 그 통상의 공판 절차에서 확정된 그 판결을 심판하는 절차. 그래서 재심 심판 절차는 다시 심판이 진행되어 해당 신금의 공판 절차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결국 재심 절차의 핵심은 재심 개시 절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심 청구의 대상이 원판결에 적용된 구변호사법적인 재심 청구에 대한 심판. 재심 사유 요거에 대한 심판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형사소송법은 재심 절차를 재심 청구에 대한 심판, 재심 개시 절차, 그 다음에 본안 사건에 대한 심판, 재심 심판 절차 두 단계의 절차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의 재심 사건에서는 아직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바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위헌 여부가 본안 사건에 대한 심판에 앞서서 재심 청구에 대한 심판의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근데 원판결에 적용된 법률 조항일 뿐 재심 청구에 대한 심판, 재심 개시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라 할 수 없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재심 개시 절차하고 재심 심판 절차 두 단계로 나눠서 일단 여기를 먼저 통과해야 요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500페이지하고 501페이지에 요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501페이지에 큰 판례가 있어서 거기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기 요건. 자, 재심 사건 계속 나오죠. 자,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 대상 조항이 재심 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아까 재심 개시 절차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라면 일단 아까 재심 개시 절차를 통과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재심 청구가 적법하고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재심 개시 절차를 통과해야. 그래서 당해 사건이 재심 사건인 경우 심판 대상이 재심 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해 적용된 법률 조항이라면 재심 개시 절차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재심 청구가 적법하고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 이 논의가 자꾸 뭐야? 재심 절차가 두 단계로 나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자, 이거 유명한 판례죠. 이거 제가 유튜브로 헌법 조문 강의를 할 때도 이 판례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자, 다시 중요한 판례예요.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 거기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 보시면 330조 본문의 규정은 자, 무죄, 면소, 형이 면제, 형이 선고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이나 과료를 관한 판결. 일단 이렇게 가두는 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사안과 관련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요. 자, 형사소송 320조 본문에 무죄 판결이 선고된 때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그럼 어떻게 돼? 구속영장의 효력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단서에서 뭐라고 그랬어?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특히 10년 이상의 징역을
해당한다는 취지 의견서 검사가 10년 이상의 징역을 처해야 한다라고 구형을 하면은 예외. 그럼 구속영장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거죠. 구속영장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면 어떻게 돼?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겠죠. 이 검사의 구형에 따라 어떤 때는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고 어떤 때는 효력을 잃지 않고 그러면 어떤 때는 풀려나고 어떤 때는 갇혀 있고 그게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검사의 구형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위 규정이 이 단서 규정이 위헌으로 된다면 이 단서가 위헌이 된다면 본문이 적용되죠. 그러면 본문이 적용되면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어 풀려나는데 단서가 합헌이면 어떻게 돼? 단서가 합헌이면은 요 단서가 적용돼서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지 않아서 감옥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에 밀접 불가결한 실질적 효력이 달라지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갇혀 있는지 풀려날 건지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 중 어느 하나라도 그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이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지는 경우와 관련된 이게 좀 491페이지 있는 거예요. 491페이지. 자, 라부터 491페이지 라부터 법률의 유연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거기서 그러니까 개적다에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거기서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니은 결론에 이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디귿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인데 그 둘째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둘째 구속영장의 효력이 법원의 결정에 좌우되는가 아니면 검사의 구형에 의존되는가와 같이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 요 판례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남한내 일본화폐 등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한 미군정법령 57조가 위헌임을 전제로 한 저게 위헌 미합정국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자, 요 내용을 보시면 미합중국 소송 미군정청이 이 사건 법령을 제정한 행위는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 은행권을 기초로 한 구화폐 질서를 폐지하고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일대에서 새로운 화폐 질서를 형성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고도의 공권적 행위. 이런 뭐예요? 통치행위 좀 비슷하죠? 그러면 특히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세계대전 직후 이렇게 행한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그 국가 주권 행위로 봐서 재판권이 이제 면제된다고. 재판권이 면제되면 사법심사가 자제되죠. 그럼 사법심사가 자제되면은 그냥 각하죠. 사법심사를 않겠다. 고도의 고권적 행위. 그러면 이 법률의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사법심사가 자제돼서 각하하기 때문에 재판의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그러니까 이 사건 법령의 위헌임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해서 저 법령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서 부적법하다라는 거예요. 자, 일정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근데 성폭력 특례법 규정이 당해 사건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형사 재판. 이 사람이 이런 여기서 이제 강제추행죄의 경우인데 그 강제추행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재판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여기 어디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판결이 확정되면은 이제 신상정보를 등록하겠다. 그러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서 그냥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있고 나서 저기에 등록되는 거지. 저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에 따라 요 형사재판, 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저거에 상관없이 여기는 그냥 그 판결에 그 강제추행죄 인정되느냐 없는 그거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요. 자, 심판 대상 정은 일정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요건이 여기 강제추행인데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사 재판 절차. 그러면 심판 대상 조항은 등록 대상자가 되는지 이거는 여기에는 적용될 수가 없고 여기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일로 등록 대상이 되는 이런 관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는 자 다시 요거 이제 결정 2유에서 가져왔는데 심판 대상 조항은 성폭력 특례법상 일정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정하고 있을 뿐이지 즉 심판 대상 조항은 요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및 그 확정 여부에 의하여 비로소 적용되는 거예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요 형사재판 절차에서 당해 사건이 재판에서 적용된다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확정되고 나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일 뿐이. 자,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잡한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복잡한 것 같은데 요걸로 정리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자, 요것도 이제 501페이지 큰 판례를 한꺼번에 정리한다 그랬죠. 자,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 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심리 기간 중 당해 소송 대상인 출국 금지 처분의 출국 금지 기간 출국 금지를 했는데 소송 중에 출국 금지 기간 만료로 소해이익이 소멸됐어요. 자, 그런데 객관적 헌법 질서 수호 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한 사례. 자, 출국 금지가 돼서 그걸 다투고 있는데 소송 도중에 그 다투고 있는 그 출국 금지 기간이 만료되면은 그럼 이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툴 이익이 없는데 자, 그렇지만 소의 이익은 소멸됐지만 심판되는 법정 위헌 여부는 거주 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와 강행되는 중요한 헌법 문제고 우리 재판소에서 해명이 이루어진 바도 없고 그다음에 출국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이 반복될 것도 명백하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다. 이런 예외 사유에 하면은 뭐 중요한 헌법 문제고 해명이 이루어진 바도 없고 반복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요건하에서는 소의 이익이 소멸됐지만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한 사례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출입국 관리법 조항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이거 2017년 5급 공채 문제 해서 이게 기출됐는데 이게 뭐는 그냥 무슨 딱히 무슨 법리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뜬금이 없죠. 이렇게 좀 까다롭고 그냥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판례는 이제 암기하는 게 그러니까 기출이 됐으니까 한번 그래서 이게 이제 뭔 얘기인지를 이제 알아야 될까. 사안을 청구인은 이제 외국인인데 불법 체류하다가 이제 그 관리소장에게 난민이
인정 신청을 했는데 이제 불허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있다가 다시 난민 인정 신청을 했는데 이 소장은 불법적 심사 결정 청구인을 외국인 보호 시설에 수용하고 불법 체를 이유로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일단 가둬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난민 불인정 처분 두 가지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 청구인은 일단 먼저 이 강제 퇴거 명령 보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보호 명령이 근거 조항인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자 68조 2항의 헌법 소원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청구는 당해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 및 상고까지 했는데 모두 기각됐어요. 재판이 확정된 거죠. 그래서 재심으로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 청구인은 요 두 가지 처분인데 강제 퇴거명령 보호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난민 불인정 처분을 했는데 난민 불인정 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두 번째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2014년 요때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판결이 선고된 거예요. 이제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라. 그럼 난민임을 인정해라. 그럼 어떻게 해? 보호가 완전히 해제된 거예요.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 풀어준 거죠. 결국 이제 이거를 다투려고 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난민으로 인정됐으니까 이제 보호할 필요 없이 이제 이렇게 풀어준 거죠. 그럼 뭐야? 그러니까 보호하고 있는 거를 다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난민으로 인정돼서 보호하고 있던 상태에서 풀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호하고 있지 않는 상태가 된 거니까 이 보호 명령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진 거죠. 풀어줬으니까. 자, 그 얘기예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 청구인에 대한 보호가 해제되었으므로 보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에 대한 아까 여기서 모두 상고까지 했는데 모두 기각돼서 재판이 확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투려고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심판 대상자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무가 달라지지 않아. 왜냐? 이미 이제 풀어줘가지고 다툴 이익이 없게. 그냥 각하된다니까. 그래서 재판에 전제쓰고 그걸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게 이제 무슨 법리가 이렇게 막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실관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문제인 거잖아요. 그냥 이 사건을 외우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2017년 590제 기출이 돼서 그냥 헌법 이수제 시험에서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어서 일단 결론을 이렇게 이해하는 선으로 그 다음에 위헌 법률 심판 절차 및 헌법 소원 심판 절차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 자, 위헌 재청 신청이나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판 대상인 법률 조항에 헌법에 부합하는 것을 심사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종전의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 단서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니 다른 경우에는 법률이 제정된 당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는데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예를 들어 간통죄는 그 전에 두 번의 합헌 결정이 그러면 그 최종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 이게 평등원칙이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다툰 거예요. 자, 요거 제가 헌법 조문 강의에서 요것도 자세히 설명하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위헌 결정의 효력은 어때요? 자,
항상 법률로부터 출발해요. 헌법재판소 47조 중요한 조문이죠.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위헌 결정. 지금 수도권 이전 서울에 이제 아파트 값이 막 뛰니까 수도권 이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랑 그다음에 청와대도 세종시를 이전해야 된다 이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가장 큰 문제점 뭐예요? 2004년도에 수도권 이전을 하게 되면 관습헌법에 위반된다고 그랬죠. 그 위헌 결정이 났었죠.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깰 건지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법리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뭐 그럴 필요가 있더라도 법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깰 건지. 자, 그다음에 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장래효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는 그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자, 다시 어떤 법률에 대해서 어느 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이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형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혀. 그래서 형벌 규정 제정 당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이렇게 다 형벌을 받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정 당시인데 제정. 근데 간통죄라고 해봐. 간통죄에 대해서 이제 위헌을 결정했어. 그럼 종전에 간통죄에 대해서 두 번의 합헌 결정이 났으면 그 최종 합헌 결정이 난 그 다음 날로 소급해서 요때부터 그러니까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 종래 합헌 결정한 다음 날부터 위헌 결정 선고시까지 요때 어떤 이제 재판을 이렇게 받았던 이 사람들은 요걸 다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따 판례에서 나오는데 요때 선고를 받았는데 범죄를 이때 범했어. 그러니까 이때 범했어. 그러니까 합헌 결정의 다음날 이전에 이제 범한 범죄인데 요때 선고를 하게 될 경우였대. 요때도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요게 이제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은 장래효인데 형벌은 소급해서 제정 당시부터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해서 이때 이제 재판이 확정됐던 사람들은 다 재심으로 다툴 수가 있는데 합헌 결정이 났던 사건은 합헌 결정, 최종 합헌 결정의 다음 날로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근데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 소급할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느냐? 왜 우리도 합헌 결정이 선고된 사건들 간통죄도 처음 다른 합헌 결정이 없는 것처럼 그 형벌 조항이 만들어진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평등 원칙 위반이다. 헌법재판소 특정 형벌 법규에 대해 과거에 합헌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그 당시에는 당의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겠죠.
이건 맞겠잖아. 근데 간통죄도 이제 사회가 개방화되고 여성들의 이제 사회 진출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제 그 과거하고는 좀 달라진 어떤 사회 그 어떤 환경 변화 이런 걸 반영한 거지. 그 당시까지에는 합의는 이제 간통죄는 형사처벌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전제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시점 이전까지 위헌결정 소급표를 인정할 이제 근거가 없다. 그런데 합헌으로 평가되는 법률이 사후에 시대적 정의의 요청을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다가요. 그동안의 효력을 전부 부인하게 된다면 법 집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깨지고 국가형벌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판 대상 조항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헌이더라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합헌 결정이 있었던 형벌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제한함으로써 그동안 쌓은 규범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위헌 결정 소급표를 제한하는 것. 충분히 합리적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심판 대상 조항이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형벌 법규의 경우 위헌 결정 소급표를 제한하여 합헌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아주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그 판례예요. 그러니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 범죄 행위가 그 이전에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게 아까 그거잖아요. 자, 근데 종래에 이제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 합헌 형벌정인데 요때 위헌이 그래서 소급표는 요때까지 여기에 범해진 범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죄 판결 선고받은 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급표가 미쳐서 요게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죄 판결이 이제 선고돼서 확정되는 게 여긴데 문제는 범죄를 요 이전에 범한 경우에도 적용되느니 적용된다.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 행위가 그 이전에 행해졌더라도 그 판결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자 그 아까 앞에서 500페이지 501페이지에서 하기로 한 게 이제 여기서 한꺼번에 다룬다 그랬죠. 자, 이 판례를 자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요걸 다시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위헌 결정의 효력. 자, 다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장래효. 근데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게 형벌조항.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또 소급표가 인정되는 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아주 그 기본 조문 강의에서 거품물고 하죠. 당, 동, 병, 일. 위헌 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사건. 방해 사건이죠. 그 다음에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 제청 신청을 한 사건. 이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이제 관계돼서 있는 병행 사건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건들이죠. 동종 사건. 그다음에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의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 네, 계속 중인 사건. 이건 병행 사건. 네, 대해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고 그 다음에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 이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위헌 결정이 났어? 났어? 그럼 나도 이렇게 다퉈봐야겠네. 요런 일반 사건이라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표의 부인이 오히려 정오의 형편에 어긋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태도예요. 이런
위헌 결정이 났어? 그럼 나도 다퉈야겠다. 이렇게 할 때는 구체적 타당성 요청이 현저히 크고 소급표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의 형평에 어긋나는 아주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대법원은 여기서 좀 다른 경우와 달리 여기서는 더 헌법재판소보다 더 넓혀져요. 그래서 당동변까지는 똑같대. 1에서 3 경우 외에 위헌 결정 이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원칙적으로 미친다. 그거하여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대폭 확대하는 경향이다. 자, 이거는 우리 교재 492페이지에 있어요. 다만 대법원도 일반 사건의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 근데 시험에 훨씬 많이 나는 거예요. 행정처분에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제한할 수 있다.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 뭐예요? 기판력은 아죠? 판결이 확정돼서, 그러니까 판결이 선고돼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게 이제 기판력이 발생. 행정처분에 확정력이 발생한 건 언제? 자, 잘 기억해. 행정처분에 확정력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제소기간이 도가한 경우,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죠. 제소기간이 도가함.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상의 그 제소기간이 도가하면은 확정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그 경우에는 위헌 결정이 소급표가 제한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나 확정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요 행정처분에 확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일반 사건의 경우에 미치지 않는다. 요게 헌법재판소의 태도이기도 해요. 자,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 판례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과 자, 제소기간 도가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위헌 결정의 소급표. 자, 위헌 법률에 근거해 발화해진 행정처분의 효력.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A에게 이제 과세 처분을 했어. 근데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투지 않았는데 뭐 B나 C가 이제 이 사람도 뭐 B가 뭐 요즘 과세 처분을 받아서 법원에다 과세 처분을 다툰 소송을 제기하고, 그래서 법원에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해서 법원이 받아줘서 헌재에서 여기에 위헌 법률 제청, 그래서 헌재가 저 법률이 위헌이다 딱 결정을 내리면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이 아니면 그렇게 이제 다투지 않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위헌 결정이 난 걸 알았어. 위헌 결정이 났구나. 그럼 이 과세청을 나도 다투야겠다. 이게 이제 일반 사건인 경우잖아요. 과세청을 이렇게 다투려고 했는데 제소기간이 도가한 거야. 그러면 제소기간이 도가하면은 뭐예요? 취소 소송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죠. 자, 제소기간, 그러니까 취소 소송에는 제소기간에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 뭘로 다투? 취소 소송에는 제소기간에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럼 뭘로 다투야 돼?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투겠죠. 무효확인 소송은 뭐야? 제소기간에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어. 무효확인 소송은 몇 년이 지나도 이렇게 다툴 수가 있어. 근데 취소 소송은 제소기간 내에 다퉈야 돼. 그러니까 이제 취소 소송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투려고 하겠죠. 근데 법원에서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자, 여기서 위헌으로 결정된 이 법률에 근거한 이 과세 처분은 하자가 무효 사유야, 취소 사유야?
요 행정청은 이 사람한테 이 과세 처분할 때 이 법률에서 근거할 때는 아직 위헌으로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이렇게 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자가 중대하고 특히 명백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나중에 위헌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의 과거 합헌일 때 이 사람이 이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나중에 위헌으로 그 판명이 됐다 하더라도 요 과세처분의 하자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죠. 제소기간 도과돼서. 무효 확인 소송으로 다투려고 하는데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고 해서 무효 확인 소송으로 다투더라도 기각 판결. 그거는 이제 뒤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흘러가요. 자,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발화진 행정처분의 효력.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에 근거되는 당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 자, 이게 중요해요. 취소 사유. 왜? 그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명백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 제소기간이 도과했어. 그거에 대해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쳐요? 여기서 했잖아. 확정력이 발생한 게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제한한다고. 일반 사건의 경우에도 소급표가 미치는데 다만 기판력이 발생한 확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제한된다고. 그래서 확정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위헌 결정 소급표가 자, 이미 취소는 제기기간 경과에 확정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 결정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 사유, 확정이 발생한 경우는 위헌 결정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이게 그 정가에 보도 좀 시험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란 이유로 행정처분 아까 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의 조치. 자, 요걸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에 나온 거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자,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 행위의 위법이 심리의 결과 무효라고 판정되는 경우는 인용 판결을 해주면 되죠. 근데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 행위의 위법이 아까 취소 사유라고 그랬잖아. 중대 명백서를 할 때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를. 그럼 취소 원인에 불과한 경우에 당의 무효 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아까 기간이 지나버렸잖아. 청구 기간. 그럼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그때 뭘 해? 기각 판결. 근데 당의 무효 확인 소송이 취소 소송 요건을 만약에 갖췄다면, 아까는 갖추지 못했는데 갖췄다면 이때는 취소 판결을 해요. 왜? 대는 소를 포함하는 거예요. 무효 확인 청구에는 취소 청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서 취소소송 요건을 충족한 게 취소 판결. 근데 사안에서는 제소기간이 도과해서 취소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갖추지 못한. 그래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해야 된다. 요까지 지문으로 변호사 시험에 지문으로 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급표와 관련돼서 잘 기억을 해두세요.